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 대 사스올로입니다. 먼저 유벤투스는 3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선두인 인테르를 압박 중입니다. 징계로 인해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 등 자국 리그 일정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두 개의 우승컵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기본적으로 박스 안 슈팅을 안 주는 팀으로 유명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 사스올로의 의적 기질은 제법 뚜렷한 모습이고 본인들도 2대4로 패하는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아주 쉬운 상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리그에서는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신승 양상이나마 거두고 있는 편이고 중앙에서의 수적 우세는 답답한 중원 활용 능력과는 별개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라는 점이 다행일 것입니다. 다음 사스올로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 피오렌티나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칼리아리와 제노아 등에 연패하며 분위기가 최악이었는데 사이팀 상대로 연패를 끊었습니다. 올 시즌 인터밀란, 유벤투스,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베라르디와 로리엔테가 주축인 양측면을 경유한 공세가 제법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중앙에서의 점유 확보에 어려움은 많은 편이고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유벤투스보다는 아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최근 유벤투스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상성에서는 사스올로가 기본적으로는 아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스올로의 의적 기질을 생각해야겠지만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생각하면 유벤투스가 여러모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스올로의 강팀 상대 저력이나 괜찮은 득점 투사 능력을 생각해서 오버로 접근하거나 고배당을 노린다면 핸디캡 무승부를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브렌트포드입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1차전 원정에서 열린 경기에서 패하지 않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주앙 고메스가 위험한 플레이를 하며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수적 열세 속에 경기를 치렀는데 도일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수적인 열세를 아는 상황에서 브렌트포드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브렌트포드에게 강한 면모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황희찬의 공백이 좀 아쉽기는 해도 부상에서 돌아온 네투가 지난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부상에서 돌아오고도 폼을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꽤 긍정적이라고 볼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다음 브렌트포드는 80분 이상 이어진 수적 우세를 살리지 못하고 홈에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다실바와 무파이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울버햄튼에게는 상당히 약한 편인데 높은 압박 라인을 잡기 때문에 역습 전개가 뛰어난 울브스에게 족족 수비가 공략당하는 면모가 큽니다. 때문에 홈에서 강한 것을 이용해서 1차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전망입니다. 원정에서는 올 시즌 기대 실점이 1.8점을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홈 원정에서의 스플릿 차이가 큽니다. 브렌트포드에게 웃어주는 면모가 상당히 적은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울버햄튼이 여전히 유리한 매치입니다. 일단 상성에서 계속 앞서는 점을 브렌트포드 상대로 잘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희찬의 결정력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는 해도 네투의 창조성과 부상 후유증이 없어 보인다는 점도 울브스에게는 확실히 웃어주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렌트포드의 홈원정 성적도 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리스톨 대 웨스트햄입니다. 먼저 브리스톨은 원정에서 프리미어리그 강팀 상대로 패하지 않으며 홈 재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선발 공격수로 나선 코네이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팀을 살렸으며 사이크스가 빠진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나마 웨스트햄을 잡아내려면 전방에서의 힘에서 아주 밀리는 모습은 아니어야 하는데 사이크스가 빠지면 경기 영향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없는 코네이 혼자 골을 만들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웨스트햄이 주도권을 오히려 쥘 가능성이 높아서 침투로 한 골 정도를 만들어보는 시나리오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결국 웨스트햄을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 조건에는 미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웨스트햄은 리그에서도 어느덧 6위까지 치고 올라왔을 뿐 아니라 유럽 대항전에서도 선전 중인 강팀입니다.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1차전처럼 웨스트햄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전 1대1 무승부가 아쉽기는 해도 보웬이 득점을 기록하는 등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케타의 조기 교체가 아니었더라면 코네이의 한 골을 커버하는 화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상성에서는 우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전 결과가 아쉬운 상황이라고는 해도 여전히 웨스트햄이 유리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화력을 투사하는 전방의 힘이 보장되지 않은 팀은 웨스트햄을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인데 사이크스도 빠진 브리스톨이 이를 충족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웨스트햄이 한 골 정도 허용하는 높은 라인 리스크를 진다고 해도 이를 커버할 만한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빌바오 대 알라베스입니다. 먼저 빌바오는 이냐키의 가나 대표팀 차출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경기 대체자로 나선 베렌게르가 2골을 기록하면서 이냐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는 모습입니다. 물론 알라베스를 상대로 제법 고전하는 양상이 짙었는데 이는 지공 상황에서의 투박함이 지난 시즌까지는 빌바오를 꽤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니코가 온더볼 상황에서 성장을 제법 보여주면서 홈원정에서의 기대 득점을 모두 2점대로 유지하며 빌바오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기복이 줄었습니다. 다음 알라베스는 앞서 언급했듯이 철저한 잠그기가 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빌바오에게 진 소시에다드도 잠그는 기술을 쓰는 팀이었고 빌바오가 홈에서 카디스를 3대 0으로 쉽게 격파하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주포인 오모로디온이 결정력에서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알라베스가 버티는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레알 소시에다드, 베티스를 상대로 도합 2실점을 내준 수비력은 제법 괜찮아 보이는 면모가 있기는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빌바오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며 홈에서는 레알에게 0대 2로 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시즌에는 니코의 성장으로 인해서 단지 버티는 팀을 상대로도 어려움 없이 득점력을 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냐키의 공백도 지난 경기 베렌게르의 2골로 상당히 잘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강호들을 상대로 1골 이하로 실점을 틀어막는 알라베스의 저력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바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